자, 육효 경제 예측학. 페이지는 583쪽입니다. 그 인허가와 계약. 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내가 뭐 사업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인가를 받거나. 그죠? 또 내가 또 상대방과 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계약이 꼭 이루어져야 돼.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육효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허가와 계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인허가와 계약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상대방과 뭐 중요한 건이 있는데, 중요한 사업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 이게 상대방과 계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약이 될지 안 될지, 이 정부 인가와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이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참 육효가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합니다. 자, 그럼 이게 부모가 용신이라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부모가 왕성해야 기본적으로 뭐 일을 추진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이 돈 벌 수 있는, 또 허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신을 찾으면 용신은 기본적으로 왕성해야 좋다. 자, 이걸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부모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육효는 세원 관계가 핵심이다. 세는 내가 되고 응은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 용신이 부모인데 그 부모가 세요 나를 생하냐 안 생하냐, 나와 합을 하냐 안 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가 세요를 생하거나 합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허가와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건 아주 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좋다. 예? 자, 내가 인허가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이 왔을 때 핵심은 부모가 기본적으로 왕성한 상태에서 이 부모가 세요를 생하거나 합할 경우는 아주 계약이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많으면 나타난다는 거지. 자, 요거까지 딱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부모가 휴수하거나 아주 약하거나 공망이 되거나 팔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안 좋죠.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게 이렇게 귀신이 발동될 경우에 이럴 때는 기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계약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아주 약하거나 공망이나 또 월파를 당하거나 또 귀신이 발동해서 내 용신을 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지. 이럴 때는 쉽지 않다라고. 또 하나는 이게 인허가와 계약이 돼서 이게 점을 쳤는데 이게 보금계가 나왔어. 이 보금계는 이제 방치되고 뭐가 잘 쉽게 이게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상대방에서 이 계약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보금계가 나오면 그렇게 이제 해석은 된다는 게. 반응계는 반복이거든요. 분주하게 뛰어다니. 이 계약하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응계, 그래서 이런 보금계나 반응계가 되면 썩 그렇게 좋지 않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인허가와 계약의 질문이 왔는데, 이 부모가 왕성하여, 괜찮지? 이 또 세월을 또 생하기도 해. 이까지는 괜찮아요. 부모가 왕성하고 세월을 생하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이게 공망이나 파가 돼버렸어. 월파를 당하거나 공망이 돼버렸어. 게다가 그 육신이 현무나 등사가 임하면은 이 사기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지. 자, 내가
사업을 내가 뭐 계약권을 하나 있어. 내가 정부를 인허가를 내가 받아야 돼. 근데 부모가 왕성히 세율을 나를 생해. 근데 이게 이제 공망이나 파가 되고 현무나 정사가 임하면 그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점 우리가 자기 친구가 뭐 하나 막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내가 아마 정부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마 우리 이 주식으로 보면 그 제약주를 들어 제약주. 이 바이오주가 지금 요즘 막 코로나가 유행인데 이게 우리가 그거 정부의 인가만 받으면은 막 떼돈이 내가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까 야 나한테 좀 돈 좀 살짝만 내가 좀 빌려달라. 뭐 한 달간만. 그럼 내가 뭐 이자를 붙여서 막 줄 테니까. 그 친구가 그런 유혹이 와. 그럴 경우에 이 점을 쳤는데 부모가 왕사고 나시고 그러지만 이게 공망이 파되고 현무가 등산이만 사기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지. 자, 이럴 때 이 육효라는 점이 아주 어음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게 응효의 증망. 요런 인허가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세후가 내가 있고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상대방은 응효란 말이에요. 응효의 증망. 이 응효가 동했다는 것은 응효가 움직이는 거죠. 응효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응효가 동하여 세유와 합을 했다. 이게 아주 좋다는 거야. 응효가 동해서 세유와 합을 했던 것은 인허가의 그 당사자들이 내가 세유를 좋게 본다는 거지.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마음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응효가 동하여 세유를 합했다. 좋다. 그런데 이놈의 응효가 공망이나 파가 되고 공파가 되고 이게 또 공망으로 또 화해버렸어. 이 배류가 또 공망이 된 거야. 배류가 파가 돼버리는 거야. 배류가 파. 또 세율을 극하고 있어. 이럴 때는 굉장히 좋지 않지. 그러면 이 응이 계약의 상대방이나 인허가의 그 대상 정부나 그런 데에서 이 세율을 그렇게 이 계약이나 이 건에 대해서 별로 막 탐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지. 자, 그거 이해되죠? 이 좋지 않다. 게다가 이 공망이나 이 때인데 또 현무나 등사가 임하면 이거는 이 또 사기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지. 때로는 내가 아닌 것도 응이에서 어때요? 또 상대방이 내가 막 계약해 줄게. 내가 인허가를 내가 내줄 테니까 나한테 뭐 조금 커미션을 달라. 또 그런 또 막 제한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응효의 저항이 공망이나 파가 이 됐을 때 현무나 등사가 이만 완전히 또 상대방이 또 사기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와 계약이 돼서 이것만 딱 알면 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 점을 쳐서 어떤 경우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6효를 점을 칠 때, 기본적으로 6효 점을 칠 때 동전을 던져야 됩니다. 개중에 동전을 안 듣고 그냥 또 많은 다양한 이렇게 숫자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대나무 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6효의 본래 원칙은 동전 3개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내가 아까 설명했을 여러분, 자, 이렇게 동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가운데 이렇게 이게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6효는 동전 3개를 이렇게 이제 던지라 그랬죠. 자, 그 말은 이게 이제 천지인이라는 거예요. 천지인. 이게 천지인. 동전 3개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거지. 또 요거도 이 둥근 것은 하늘이고 둥근 것은 천이고 요 안에 네모난 것은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내가 이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동전은 어때요? 자, 우리가 동전을 던지기 전에 딱 내가 동전을 내가 손에 잡잖아요. 그럼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간절한 그 기운이 그 동전한테 그대로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게 던졌을 때, 그게 제대로 이제 그 기운이 전달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딱 그게 예시를 해준다는 거지. 여러분 꼭 그지 육효점을 칠 때는 꼭 그지 이 동전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 왕웅성신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 동전을 던져야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점을 치고 그지 많은 경우도 있지만 본래 가장 엄험한 것은 동전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사중부할 때는 이게 동전 던지니까 뭐가 좀 미신 같고 뭐가 좀 객이 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동전에 대한 그지 아주 그지 심오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아주 정중한 마음으로 옆에 판을 딱 깔고 또 개를 던지기 전에는 손도 한번 싹 씻고 와서 그지 아주 겸손한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동전을 던지면 그게 딱 어마합니다. 자, 거기서 동전을 던지자는 거 꼭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자고. 58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월 기미일에 점을 쳤어요. 해월 기미일에 점을 쳤는데 자취의 공무원이고 천수성에서 천정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제 질문이 뭐냐니까 어떤 분이 연구소에 어떤 분이 아마 국가를 상대로 본인들이 연구소를 차린 것 같아요. 그 연구소가 연구소가 성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자, 그런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연구소에서 좋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아마 국가의 성인이 날지 안 될지.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소에 성이 될지 안 될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국가의 인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신을 부모를 용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부모를. 그러면 요 쭉 중에서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지. 부모가 딱 부모인이 여기 딱 앉았자. 그러면 부모인이 여기 용신이라는 거야. 용신. 마침 용신이 또 발동까지 했네. 이게 또 독발했어. 딱 혼자 딱 발동했어. 그러면 여기에 답이 딱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원래는 항상 이게 용신의 왕실을 봐야 된다 그랬지. 해월 기미일이야. 해가 와서 월이 와서 내 인을 생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좋아 보여. 그냥 왕실은 괜찮아. 그래, 현재는 기미일이잖아. 현재는 인이 미에 또 인묘돼 버리죠. 그러면 지금은 뭐가 안 된다는 그런 정보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효가 형제 사화로 변효가 이 사화로 인이 사화로 바뀌었다는 거지. 바뀐 이 변효가 이 월파를 당해버린 거야. 월파를 당했어.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인허가 계약을 받기 힘들다. 이게 딱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지. 자,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인허가 계약을 받을 때 이 부모를 용신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부모를. 자, 그래서 연구소의 승인을 내가 받을까요? 라고 물었어. 연구소의 승인을 받을까요? 라고. 자, 그러니까 이 부모와 용신이 딱 초연했다는 건 이제 막 뭘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야. 승인을 받아야 막 일을 막 추진하고 막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응이 있다. 응이 앉았다는 것은 이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고 막 상대방이라 보는 거야. 상대방이. 근데 왕실로 봤을 때는 해가 인을 생하니 괜찮아. 자, 그러나 이래서 요 인목이 미에 인묘되어 버리죠. 현재는 기본적으로 뭐가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야. 이것만 봐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 승인을 받지 못한 거는 배묘가 형제 사화로 이게 나왔다는 거지. 이게 화된 게 이게 월파를 당해봤다는 거야. 그럼 이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꼭 육교에서 가장 쉽고 간단한 것은 월파를 당하면은 대부분 거의 한 95%는 안 된다고 그냥 말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이 육교의 장점입니다. 자, 이 계약, 이 승인권은 안 된다라고. 바로 이해되죠? 자, 또 사례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책에 참 이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인허가 계약마도 사례가 거의 한 10개 돼요. 막. 여러분, 이 책만 육효 경제 예측가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망대 해놨습니다. 어떤 게는 어려운 게도 있고, 어떤 게는 쉬운 게도 있고, 이 책을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 이 책만 반복해서 읽어서 이해되면은 그야말로 손님들이 어떠한 질문을 오더라도 이 6효로서 아마 답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자, 요것도, 자, 예제 7번. 594쪽에 있는 예제 7번입니다. 신월 임술일에 점을 쳤어요. 자축궁망. 산소뭉에서 이 산풍고로 바뀌었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 하니까, 어떤 여자분이 공사하고 이 공사 계약이 체결될 것인가 물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분은 아마 큰 사업을 하는 사람 같아요. 누구하고 이게 계약이 돼야 일이 진행되고 그런데 그래서 공사 계약이 체결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돼야 다음 단계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계약의 문제잖아요. 계약의 문제. 공사계약이 체결될까 안 될까 그게 문제잖아. 그럼 용신이 뭐냐? 부모가 용신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부모를 찾아봐요. 이 사주에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마침 요것도 초요에, 그래서 초요에 부모가 있고, 또 오요에도 부모가 있네. 자, 이럴 때 용신은, 뭘 용신을 봅니까? 이럴 때는 응이 안전, 그지? 응이 안전, 요 초요를 기본적으로 용신으로 보죠? 용신의 응이.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이 응이 부모가 앉았는데, 이 응이 또 이렇게 현무가 앉았어요. 이 현무가 앉았다는 것은 어때요? 이게 조금 응이 이제 계약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을 이 상대방이 조금 사기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는 봐봐요. 일단 왕시로 봤을 때 신월의 임술이 굉장히 휴사하고 약한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월이 와서 내가 월파를 해버리니까 월파. 월파를 했다는 것은 이 계약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럴 때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응이 부모를 알고 앉았어요. 그러면 응이 이것도 현무가 앉았잖아요. 그럼 이 공사 계약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거지. 뭔가 내가 막 다 계약을 내가 내가 계약을 성사시켜줄 테니까 뭐 좀 달라 하는 그런 얘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마침 이 독발한류의 답이 있다. 독발한류. 독발해서 이제 이게 독발했는데 형제가 독발해서 임목을 내가 설해버리잖아. 이 용신의 오화를 보면 내가 사지라 그러지. 또 변호의 유가 와서 나를 인유절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건 어때요? 월파에다가 발동한 요가 사지가 되고 유가 와서 나 임목을 내가 절해버려. 그럼 용신이 완전히 완전히 그냥 개돼버렸잖아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계약 체결이 안 된다. 오히려 주변에 이 계약건으로 당신한테 돈 달라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철저히 이렇게 배격을 해서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계약은 안 된다라고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6효가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아주 응엄합니다. 너무 잘 맞습니다. 우리 이 왕홍성 6효는 아주 대단합니다. 이 왕홍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지. 이런 주익에 돼가고 매일 아침마다 이 6효에 대한 기회를 새벽에 일어나고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루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신 분이 이 왕홍성씨입니다. 이 왕홍성의 책을 내가 시리즈로 계속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아마 9월 중에 빠르면은 9월 중에 6효 혼인 예측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6효 이론과 비기 아마 거의 그 책이 나올 거예요. 이 책이 나오면은 명실상부하게 한국 6효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실력이 아마 한 단계 팍 올라갈 것입니다. 자,
육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